자, 해수의 성질은 염분하고 수온을 배울 거예요. 자, 이 염분과 수온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해수의 밀도를 결정을 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분부터 이제 배워볼 거예요. 자, 염분의 정의는 해수 1kg 속, 자,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불러. 그래서 단위를 쓸 때는 자, 이렇게 써서 퍼밀이라고도 읽고요. PSU라고 해서 같은 단위야. 실용염분 단위라고 불러. 자, 이렇게 염분이라고 하는 거는 바닷물 1kg을 퍼다가 증발을 시켰을 때 날아가지 않고 고체로 남은 게 얼마냐 이거야. 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자, 해수 속에 물질은 뭐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해수 속의 물질의 첫 번째 염류라고 하는 것에는 자,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등등이 있어. 자, 염화나트륨은 짠맛을 내는 염류고 염화마그네슘이 쓴맛을 내는 염류예요. 네. 자, 그런데 원소로 치면은 염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Na, 그 다음 S, 그 다음 Mg 이런 순서대로 돼 있어. 자, 그랬을 때 자, CL이나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에는 자, 지구 생성 초기에 해저 화산 활동으로 공급이 된 물질들이에요. 바닷물 속에. 그런데 NA나 MG 같은 경우에는 지각의 구성 물질이 물에 녹아서 흘러가. 그래서 바다로 유입이 된 물질들이야. 자, 이런 것들이 원소로 따지면은 가장 많이 녹아 있는 것들이야. 그런데 이것들 뿐이 아니고 대기 성분이 직접 녹아들기도 하죠. 자, 직접 녹아들기도 하는데 그 중에 뭐 O2라든지 CO2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녹아들기도 해. 이해됐니? 네. 자, 그랬을 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있어요.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염분은 다르더라도 그 염분을 이루는 염류의 비는 거의 일정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뭐냐면 해수는 끊임없이 순환을 해요. 자, 순환하면서 섞이다 보니까 그 안에 녹아있는 것들이 거의 일정하게 녹아있겠지, 비율이. 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야. A, B, C, D에서 바닷물 1kg씩을 퍼왔다고 보자. 그랬더니 뭐 얘는 25%밀 또는 얘는 30, 35. 보통 전 세계 평균 염분이 보통 35 정도 되거든. 자, 요게 염분이라고 해보자.
근데 가라고 하는 염류가 자 얘네는 얼마 있는지 몰라. 자 얘네는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얘는 20g이 있었어. 그러면 ABC에는 얼마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 얼마나 있겠니 A에는? A에는 자 D 봐봐. 40 중에 20이 가라는 염류야. 네. 그러면은 A에서는 절반 12.5g. 아, 15%. 그래 얘는 15g. 얘는 17.5g 이렇게 되겠지. 아, 근데 네. 나라고 하는 염류가 자 얘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얘가 3g이야. 네. 얘네들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A는 얼마야? A는 3 나눠요. 2.5g. 네. C는 3.5g. D는 4g.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야. 아, 자 그런데 자 육상에 있는 자 염분을 가진 육상 호수의 염분은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순환이 안 돼서. 그렇지. 육상에 있는 호수들은 순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염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해되니? 네. 거기 빈 곳에다가 요거만 써주면 되겠다. 얘만. 다 썼냐? 네.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염분의 결정 요인.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염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 요인은 뭐냐면 증발량과 강수량이에요. 자, 그래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으면은 염분이 어떻게 될까? 염분이 이는- 높아져요. 염분이 높아지죠. 염분이 높다. 거꾸로 비가 많이 와. 증발은 안 일어나는데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이 낮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우리나라에 이거를 봐야 돼. 우리나라 염분이 중요해. 우리나라 근해 염분은 2월이 언제지? 계절적으로? 2월 봄이요. 겨울. 겨울이죠. 2월과 8월. 8월은 여름이지. 네. 언제 염분이 높아? 겨울. 네, 2월 염분이 높아요. 왜 그럴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서. 2월에 증발이 잘 돼? 아니, 비가 많이 안 와요. 자, 8월에 우리나라는 8월에 여름 강수예요. 자,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야. 여름 장마가 있잖아. 네. 그래서 그래. 네.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수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잖아. 장마로. 그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담수 또는 하천수 또는 육수 또는 강물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유입 여부예요. 강물은 짠맛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 그러면은 자, 강물이 유입되는 유입이 많은 곳은 어때요? 염분이? 적어요. 낮아요. 낮아. 그러면 자, 근해와
대양의 중심 중에 어디가 염분이 높을까? 중심이요. 그렇지. 자, 대양의 중심으로 갈수록 염분이 높아져요. 근해는 육지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알아야 돼. 우리나라 동해와 서해 중에 네. 사철 어디가 더 높을까? 서해요. 서해가 더 높니? 네. 아, 동해 염분이 높아요. 자, 동해 염분이 높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큰 강이 우리나라는 주로 서해로 흐르잖아. 네. 그러기 때문이야. 왜? 우리는 동고서저의 지형을 가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지형이 우리나라 단면을 동서로 잘라보면은 이런 형태로 돼 있어. 그러면 네. 비가 온다고 해봐. 비가 오면 대부분 서해로 흐르겠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큰 강이 주로 서해로 흐르기 때문에 동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염분이 더 높게 나타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또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빙하의 해빙, 빙하가 녹는 거. 그 다음에 해수의 결빙 여부야. 해수가 어는 거. 자, 해수의 결빙. 결빙이 된다, 언다. 염분이 어떻게 될까? 높아져요. 네, 높아져요. 그리고 빙하의 해빙시는 낮아져요. 염분이 낮아져요.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하고 각각을 잘 알아야 돼.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염분의 결정 요인 전부 배운 거야. 아, 됐니? 잠시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존 기체를 배워보자. 용존 기체. 자, 용존 기체는 해수 속에 녹아있는 기체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용존 산소. 자,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 얘는 해수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야. 자, 그런데 거기에 그래프에 자, 여기는 수심이고 자, 여기는 용존산소. 자, 아래는 용존 이산화탄소 이렇게 나와 있니? 네. 자, 그런데 네. 용존산소량은 요렇게 돼 있고 용존 이산화탄소는 요렇게 돼 있어. 네. 맞지? 네. 자, 그랬을 때 자, 요게 용존산소양
요거는 용존 이산화탄소야. 네. 자, 그런데 용존 산소 양은 단위가 뭐야? 밀리리터 퍼 리터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도 밀리리터 퍼 리터지. 네. 근데 누가 더 훨씬 많이 녹아 있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이 녹아 있어. 산소가 더 많이 녹아 있다 그러면 안 돼. 네.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요거만 알면 돼. 1번, 2번. 잘못 그렸다, 선생님이. 자, 용존 산소량은 잘못 그렸네요. 자, 용존 산소량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낮아졌다가 이렇게 되지. 네.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그렸네. 자, 여기서 1, 2, 3만 알면 돼. 순서. 요게 1번. 요게 2번. 여기에서 다시 증가하는 게 3번. 그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의 요거 1번. 그 다음에 2번. 요거만 알면은 요거는 굉장히 쉽게 외워지는 거야. 네. 자, 여기에서 용존 산소량에서 네. 1번 봐봐, 1번. 자, 표층에서 용존 산소가 제일 많지. 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왜 그러냐면 있지. 네. 표면에서 자, 광합성 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면은 산소와 직접 접촉해 있지. 네. 그래서 공기와 접촉해 있기 때문에 자, 공기 중 산소가 직접 녹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표면이 가장 높아. 자, 그 다음에 깊이가 깊어질수록 점점 줄어들지, 급격히. 네. 왜 줄어들까? 수중 생물이 호흡해서. 맞아요, 그거야. 자, 수중 생물의 호흡량이 증가해. 네. 그 다음에 사체, 지구 시체 등의 분해 시 산소가 소모가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양이 점점 줄어들어. 근데 세 번째 봐봐. 깊이가 더 깊어졌더니 점점 증가하지, 오히려. 네. 그건 왜 증가하느냐면 이걸 꼭 알아야 돼. 자, 극에서 표면에서 대기 중 산소를 녹인 해수가 침강을 해요. 네. 가라앉는다는 얘기야.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이에요. 알겠니? 음. 승우야, 이해됐어? 네. 자, 용존 이산화탄소 표면에서는 왜 가장 낮을까? 표면에서는 산소로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해서. 그래,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를 소모하잖아. 맞아? 네. 그래서 그런 거지. 표면에서 가장 광합성이 활발하니까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를 소모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제 증가하지. 네. 왜 그러냐면은, 자, 수온이 낮아지고 수압이 높아지잖아.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커져요. 용해도가 커지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용존기체는 이렇게만 외우면 끝나요. 음, 됐니? 네. 자, 그런데 자, 용존 산소량은 물에 그대로 산소로 녹아있지만은 자, 해수 속 CO2는 물에 녹은 CO3-나 HCO3- 형태의 이온으로 존재해요. 자, 이 정도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음, 어, 어때? 네. 됐어요. 자, 지워도 되겠지? 네. 자, 이제 해수의 수온으로 들어가자. 해수의 표층 수온이에요. 네. 자, 첫 번째. 표층 수온의 결정 요인이 있어. 자, 해수의 온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태양 복사 에너지. 맞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계절. 그 다음에 위도. 고위도냐, 저위도냐 이런 얘기야. 적도에 가깝냐, 북극이나 남극에 가깝냐 이렇게 되겠지. 네. 그리고 표층 수온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 약 0도씨부터 해서 30도 정도로 분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해수의 표층수는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해. 자, 그런데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겠니? 수온이 낮아져요. 수온이 낮아져요. 근데 예외가 있어. 자, 용승이 일어나는 곳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난류, 한류가 흐르는 지역도 다를 수 있어요. 알겠니? 네. 자, 그리고 수온의 열적도는 있지. 열적도라고 하는 것은 수온이 가장 높은 위도가 어디냐라는 건데 북반구 5도로 치우쳐요. 왜 그러냐면 북반구에 대륙이 많이 분포해. 수륙 분포의 차이 때문이에요. 음,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수온의 연 변화는 연안이 대양의 중심보다 커요. 그러니까 수온 변화는 대양의 중심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이런 뜻이지.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적도라고 해볼까요? 0도 플러스 90은 북반국, 여기는 남반국. 근데 플러스 5도 부근에서 수온이 가장 높아. 이렇게 수온의 그림을 보면은 음, 됐니? 네. 자, 세 번째. 중위도 해수
수온 연직 분포가 있죠? 네. 자, 요거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는 수심, 수온. 자,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지? 수심선, 어? 어, 혼합층이라고 불러. 표층? 아, 혼합층. 여기는 심층. 수온 약층. 여기가 심해층. 자, 그러면 혼합층을 설명해 볼까? 자, 혼합층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 때문에 생겨? 어,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형성되는 거야. 음, 그러면 바람이 셀수록 어떨까요? 혼합이 잘 돼요. 그러니까 두께가 혼합층의 커져요. 두께가 두껍다. 자, 태풍이 바다를 지났다. 그러면 혼합층의 두께는 어떻게 됐을까? 두꺼워져요. 두꺼워져요. 수온약층. 자, 수온약층은 자, 얘는 그냥 약층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얘는 매우 안정한 층이야. 왜냐하면 아래층이 찬물이 있고 위에가 더운 물이 있으니까 안 움직여요. 대류 현상이 있어 없어? 없어요. 대류 현상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있지 이 수온 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 간의 물질 에너지 교환을 차단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해층. 자,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1년 내내 안 들어와. 그래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죠. 네. 이렇게 우리가 우선 중위도 해수의 수온 연립 분포를 얘기할 수가 있어.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중위도, 위도별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 위도별 해수 수온 연직 분포를 한번 또 살펴보면 수심이고 수온인데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꾸 왜 자, 이렇게 그려볼까? 자, 요걸 A, B, C라고 해보자. 자, A는 저위도라고 할 수 있네. 자, 저위도의 특징을 봐봐. 수온이 높고 바람이 약하죠? 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는 중위도인데, 중위도는 수온이 비교적 높아. 가장 높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두껍니? 혼합층이 두껍니? 네. 바람이 세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C는 고위도 내지는 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극. 자, 북극이나 남극은 어때? 표층에 있는 물이 매우 차갑죠? 네. 그래서 심층에 있는 물하고 거의 온도가 똑같아. 그래서 5번에 보면 위도별 해수의 층상 구조를 보자.
자, 플러스 90은 북극, 마이너스 90은 남극, 플러스 30, 마이너스 30이라고 할 때 이런 형태로 가진 게 이게 혼합층이야. 그런데 이게 수온약층. 그리고 요 밑에는 심해층. 자, 30도 부근에서 어때? 북반구, 남반구 30도에서 혼합층의 두께도 제일 두껍죠? 네. 바람이 중위도에서 가장 강하게 부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 그래프까지 그려주면 되겠네. 다 그렸니? 아니요, 잠시만요. 음. 쌤, 근데 4번의 고비도요. 어, 거기서는 바람이 어때요? 고위도는 바람도 세지요. 근데 거기에선 층상 구조 자체가 없잖아. 아, 그러니까 혼합층이라고 하는 거 이걸 따질 수가 없지. 알겠어? 네. 네, 잘했어요. 자, 그래. 그러면은 자, 한 장 넘겨보면 이제 밀도가 나오죠. 자, 해수의 밀도는 자, 어느 정도로 분포하냐면 1.02에서 1.027, 1.022에서 1.027 g per 세제곱센티미터 정도로 분포를 해. 자,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높다. 그 다음, 자, 염분이 높을수록 높다. 그리고 수압이 클수록 높다. 그런데 대체로 수온과 반대 분포로 나타내요. 자, 수온과 대체로 반대 분포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아까 우리 해수의 열적도 그렸었니? 네. 자, 여기 플러스 90, 여기 마이너스 90, 여기 5도 부근에서 플러스 5도에서 가장 이렇게 높았죠. 네. 그치? 자, 근데 자,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 요게 중요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밀도고 그 밑에 게 하얀 선이 수온에 대한 그래프야.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이게 중요해. 자, 수온이 떨어지는데도 밀도도 작아지고 있지? 네. 그 이유가 뭐냐가 중요한 거야. 여기에서는. 자, 북극에서 빙하가 녹아 바다로 유입돼요. 밀도가 감소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런 그래프를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게 수온이고 이게 수심일 때
요런 그래프가 이게 수온에 대한 그래프였니? 네. 그러면 밀도는 이거야 반대 분포를 갖는 거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어? 이렇게 나타나겠지. 네.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밀도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TS도 열연분도라고 불러. 자, 이건 뭐냐면 염분과 온도에 따른 등밀도선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TS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자, 거기 그래프 나와 있죠? 네. 여기가 염분.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수온. 그래 놓고 이렇게 선들이 나와 있니? 네. 자, 이 선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등밀도선. 이게 등밀도선이야. 네. 자, 이해됐어? 네. 자, 그럴 때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밀도가 커지는 거잖아. 네. 1번은 뭐 때문에 밀도가 커지는 거야? 1번은 수온이 낮아지는 거잖아. 아, 그 다음에 2번을 보자. 이렇게 지금 또 커지지. 네. 이거는 염분이 높아져서 밀도가 증가하는 거지. 음, 맞아? 네. 자, 그런데 A점하고 B점. 자, A와 B 해수를 1대1로 섞으면 1도는 같을까? 아니요. 네, 변한다야. 왜 변하냐면, 자, 요거와 요거의 가운데는 이 정도 되겠지. 네. 그리고 요 온도와 요 온도의 중간 정도 따지면은 등 밀도선에서 벗어나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밀도가 같은 두 해수를 섞었다고 밀도가 변하지 않고 똑같냐? 아니란 뜻이야. 음,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외워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수도 다 배웠어요. 승우야. 네. 해수의 성질, 수온하고 그 다음에 용존기차하고 그 다음 TS도 그 다음에 염분 다 배웠어.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대기 순환을 배울 거야. 오늘은 대기 순환까지만 할 거예요. 외울 거 되게 많다. 자, 35페이지에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 나오니? 네. 대기 대순환 모형을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나타나. 왜 그러냐면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래서 고위도. 자, 고위도는 38도에서 그거를 따지면 돼. 자, 여기는 에너지 부족이 일어나요. 왜 에너지가 부족하냐면 태양에서 흡수하는 에너지보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이겠지. 네. 그것 때문에 그래. 근데 저위도. 자, 적도에서 38도 부근까지 여기는 에너지 과잉이 나타나.
자, 얘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기 때문이에요. 맞니? 네. 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8도. 자, 여기는 자, 흡수 에너지하고 흡수 에너지와 방출 에너지가 같은 지점이야. 그래서 네. 이 38도는 있지? 에너지 통과량이 가장 많은 위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해수, 대기 순환으로 고위도로 운반하죠. 네. 자, 그래서 거기 그림 하나 나와 있니? 네. 그 그림에서 보면은 적도 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8까지는 과잉 에너지, 그 다음에 양극쪽에서는 부족 에너지죠. 네. 그 에너지를 정확하게 똑같게 채운단 말이야. 자, 저희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 에너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야. 아, 알겠니? 네. 자, 이제 대기 대순환을 배울 거예요. 자, 대기 대순환은 자, 뭐 때문에 생기냐면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하고 지구 자전 때문에 자, 대기 대순환이 생성이 돼요. 자, 근데 첫 번째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 안 일어나? 많이 일어나요. 아니야, 일어나요. 아, 일어나. 네. 자, 이게 적도야.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 대기 순환이 이렇게 북반구하고 남반구에서는 커다란 순환 하나씩으로만 나타나. 그래서 이런 그림이야. 북반구에서는 북풍만 불고 남반구에서는 남풍만 불게 돼요. 네. 그래서 북반구는 북풍만, 남반구는 남풍만 불게 돼. 이건 지구가 순환하지 않을 때야. 됐습니까? 네. 대기는 순환한다. 자전하지 네. 않아도.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할 때. 한 장 넘겨봐. 이제 지구가 자전할 때 해놓고 그림 하나 나와 있니? 네. 선생님은 그걸 외우라고 한다. 그 밑에 설명 외우라고 안 해요. 네. 자, 선생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 설명을 외우라고 안 하고 그림을 외우라고 한다 그랬지? 네. 자, 이 그림을 선생님처럼 똑같이 외워. 자,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적도 0, 플러스 30, 플러스 60, 여기가 북극 플러스 9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90. 자, 바람의 방향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북동 무역풍. 요거는 남동 무역풍. 둘 다 편서풍. 요거도 편서풍. 극동풍. 여기도
동풍. 자, 영도를 적도 저압대. 여기가 중위도 고압대. 여기는 한대 전선대 또는 한대 저압대. 여기가 극고압대.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설명을 외우지 말고 그림을 외우라 그랬어요. 네. 저압대에서는 무슨 기류가 생길까? 저기압. 저기압에서요? 어, 상승 중위. 기류. 아, 저기압은 상승 기류, 고기압, 고압대에서는 하강 기류, 저압대에서 상승 기류, 그 다음에 고압대에서 하강 기류. 이와 같이 북반구와 남반구에 대칭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아, 자, 그러면 잘 봐. 지금부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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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자, 이 그림을 그대로 외우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 놓고 요 순환을 헤들리 순환, 요거는 페렐 순환, 요거는 극순환, 얘는 직접 순환, 얘는 간접 순환, 얘는 직접 순환. 자, 요걸 외우는데, 자, 이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직접 순환은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면 열적 순환이라고도 불러요. 자, 열적 순환은 가열된 공기는 상승하고 냉각된 공기는 하강하죠? 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순환을 직접순환이라고 하고, 간접순환은 두 직접순환 때문에 생기는 순환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헤들리 순환을 설명을 해볼 테니까 들어봐봐. 자, 왜 그림으로 외우라 그러는지 잘 봐. 알겠니? 네. 자, 선생님은 이 그림 보고 그대로 설명해 볼 테니까 봐. 적도 저압대에서 상승한 공기가 북반구 30도까지 오른 후 하강하여 지표에서는 북동 무역풍을 이루는 순환. 이렇게 외울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네. 이게 바로 무슨 풍이냐면 이게 북동 무역풍이고, 그리고 요게 편서풍이고, 이게 극동풍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를 외워버리면은 이 설명을 외우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승우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그림 자체를 외우라 그랬다. 네. 반드시야. 선생님도 이거 설명 다 안 외워요. 다음 시간에 해수의 순환에서도 그림으로 외우라고 할 때 이 그림 또 나올 거야. 거기다 해수까지 집어넣으면은 어떤 해수가 어떤 바람 때문에 생겼는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으로 외우자.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자,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봐. 음,
괜찮았어요. 그래, 괜찮아?